존재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조 슈프라 자라투스트라 5번째 강의를 이어나갑니다. 자라투스트라의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여행을 떠나겠는데요.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 드디어 니체가 Der letzte Mann, der letzte Mensch라고 하는 그죠? 이 최후의 인간을 이야기해. 이것은 당연히 위벌맨슈와 대조되는 시장에서의 군중들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세인 다스만과 비교될 수가 있어.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있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 점에서 이 최후의 인간을 통하여 니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죠? 그 부분을 오늘 1차 자료를 파헤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자, 시작합니다. 지 하벤 에트바스 보라우프 지 스톨츠친트.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당연히 군중이겠죠, 그죠? 그들 역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데 비냈는지 에스토호 바스지 슈톨츠마트 그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것, 자랑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부르는가? 빌둥 냈는지 에스. 그들은 그것을 빌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빌둥이 뭐야? 교양이겠죠, 그죠? 우리는 교양 있는 인간이야. 우리의 모습인 거야. 응? 교양. 니체가 어떻게 박살내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Es zeichnet die Ausfolden Ziegen hielten. 이 교양이라는 것이 그들을 염소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치기와 우리는 다르다. 양치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노동자와 우리는 다르다. 우리를 빼어나게 만드는 건 바로 빌둥, 교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철학을 하는 자들 역시도 자신의 삶의 실존과 연결시키지 않고 정보 차원에서, 그죠? 정보를 얻어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당히 얕죠. 얘도가 맨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인터넷 찾아서 하면 되지, 그죠? 자기의 실존적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정보 차원에서 인문학을 하는 자들도 뭐 그러다가 또 철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존재의 숲에 또 눈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Darum hören sie ungern von sich das Wort Verachtung.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멸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교양 있는 자들이 어떻게 경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 우리같이 교양 있는 자들, 인문학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개 잡소리들, 그죠? 이런 잡담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아우, 교양 있는 사람이 예의가 발라져야지. 누구를 위한 예의야? 예의 범절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거야? 결국은 힘 있는 놈을 위한 어떤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담론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철학을 오해해도, 그죠?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경멸만 하면은, 아우,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교양이 있고 예의가 없네, 이러고 나가는. 아주 피상적인 거죠,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빌 이히땐 주 이어렘 스톨저레덴. 이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리하여 결국 나는 이런 사람들의 스톨저, 자부심, 자랑스러워하는 그 교양, 그 자부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조빌 ihnen vom Veröffentlichten sprechen. Das aber ist der letzte Mensch. 나는 이리하여 그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Das aber ist der letzte Mensch. 그러나 그것은 바로 최후의 인간이다. Der letzte Mensch. 마지막 인간이다. 현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마지막 인간, 최후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의범절을 찾는 인간. 니체는 이걸 가면 확 뺏겨버리잖아, 그죠? 우리가 프로이트나 융이나 락강을 읽지 않더라도 줄리아 크리스테바나 아니면은 이리가레를 읽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그죠? 그 포장지, 인격이라고 하는 거,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거. 니체를 읽을 때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그것을 발가벗겨 버려, 그냥 확 벗겨서 그냥. 그래서 예수도 그래, 예수도. 복음서에 보면은 그 가면 쓴 자들, 자기도 내면에 엄청난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타자가 하는 것을 그 기존 관습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저주하고 욕하면서 지 속에는 더 더러운 것을 갖고 있는 이런 인간들. 아마 니체가 이런 것에서 역사적 예수의 어떤 그런 통찰로부터 배운 것도 있을 거라. 그죠? 그래서 발가벗겨버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네 속에는 더 더러운 걸 갖고 있으면서. 그런 뜻인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을 그냥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불편하죠, 당연히. 이 최후의 인간이 누군가 봅시다. Und also sprach Zarathustra zum Volk.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다음과 같이 군중에게 말했어. 이제 der letzte Mann, der letzte Mensch, 만이 아니고 맨슈겠죠, 그죠? 이 최후의 인간, 마지막 인간에 대하여 이제 니체가 말하는 거예요. Es ist an der Zeit, dass der Mensch sich sein Ziel steckt. 사람이,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설정할 때가 이르렀다. An der Zeit, 그런 때에 이르렀다 이 말이야. 그리고 Es ist an der Zeit,
dass der Menschheit den Keim seiner höchsten Hoffnung pflanzt. 인간이 자신의 최고로 높은 희망의 싹을 심을 그런 때에 이르렀다. 때가 무르익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희망의 싹을 틔울 그러한 때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 이르렀다. Noch ist sein Boden dazu reich genug. 그의 토양은 최후의 인간이겠죠. 계속 여기서 인간은 최후의 인간인 거예요. 그의 토양은 여전히 이것을 하기 위하여 충분히 비옥하다,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토양이. Aber dieser Boden wird einst arm und zahm sein. 그러나 이 토양은, 이 땅은 언젠가 가난해지고 메말라지고 길들여질 것이다. Und 그리고 kein hoher Baum wird mehr aus ihm wachsen können. 어떤 높은 나무도, 그러니까 큰 나무를 말하겠죠. 그죠? 여기서 높은 나무. 그러니까 어떤 덜 자란 그런 게 아니라 높이 높이 자라오른 예도의 존재의 숲에 있는 저 나무들처럼 뭔가 높이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또한 풍성한 잎사귀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나무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높은 나무도 큰 나무도 더 이상 이 토양으로부터 자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땅이 길들여지고 그래서 메말라져서 계속 나갑니다. 베어, 아 슬프도다, 아 이럴 수가 감탄문을 쓰고 그 다음에 Es kommt die Zeit, wo der Mensch nicht mehr dem Pfeil seiner Sehnsucht 위를 den Menschen hinauswirft. 자,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동경의 화살을 인간 위로 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이 인간 위로 자신의 동경의 화살을 쏘지 못하는 더 이상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니체에게서 파일, 화살이나 활을 당긴다 이런 비유가 자주 나와요. 니체의 전집에 보면. 그런데 이 활은 힘의 의지를 상징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의 창조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새롭게 긍정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쏙 들어오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Und 그리고 die Diener seines Bogens verlernt hat zu spielen. 그래서 그의 화살의 현, 그러니까 화살의 줄이겠죠. 그죠? 화살의 현이 슈비렌, 하늘로 뿅 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활에 어떤 동경의 화살을 쏘지 못하고 그래서 활의 시위를 당겨서 그 화살을 날려보내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슬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거 오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Man muss noch Chaos in sich haben, einen tanzenden Stern gewähren zu können. 사람들은 어떤 춤추는 별을 gewähren, 탄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신 안에 여전히 카오스, 혼돈, 혼란, 무질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춤추는 별은 뭐예요? 힘의 의지를 통하여 어떤 초월적 신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슈테어는 이해가 되죠, 그죠? 뭔가 힘의 의지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춤추는 별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겠죠, 그죠? 어느 정도 혼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이 자거 오이히 이얼 하튼 노호 카오스인 오이히 너희도 여전히 너희 안에 어떤 혼돈을 가지고 있다. 카오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왜요? 아, 슬프도다. 아, 이럴 수가. Es kommt die Zeit, wo der Mensch keine Stern mehr gewähren wird. 인간이 더 이상 어떤 별도 탄생시키고 생성시키지 못할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힘의 의지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멈추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배어 아, 슬프도다. Es kommt die Zeit des verältlichsten Menschen, der sich selber nicht mehr verraten kann. 자기 자신을 줄치십시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할 수 없는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안주하고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평균적 인간으로 남아서 완전 하이데거의 새인과 비슷하다니까 이 마지막 인간이. 여러분들 한번 읽으면서 들어봐. 생각해봐. 들으면서. 그래서 자기를 더 이상 경멸하지 않아. 이건 뭐죠? 자기의 행복에 만족하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투자하고 요즘 그 뭐야 빌라왕 이래갖고 갭 투자해서 타자들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고 자기는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도 없어, 자식도 없어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일부인데 보험금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죠? 뺄인간들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일부지만은. 아, 참.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멸할 수 없는 거야.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안락하고 편안한 거고,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어떤 방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런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은 전혀 없는 거야. 이 세인이죠. 이게 최후의 인간, 마지막 인간이에요, 니체의. 그래,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 않아, 돌아보지 않아. 앞에서 이미 한 것처럼. 그래서 초인은 경멸을 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잖아, 앞에서 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 오로지 자신의 안일함, 안락과 편안을 추구하고, 고통과 힘든 게 있으면 피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가장 경멸할 만한 인간의 시대, 이게 최후의 인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Z, 보라, 이 짜이가 오기 때는 Let them mention, 내가 너희에게 최후의 인간을 보여주겠노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죠? Was ist Liebe, 사랑이라는 게 뭐냐? Was ist Schöpfung, 창조라는 게 뭐냐? Was ist Sehnsucht, 동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Was ist Stern, 별이라는 게 뭐냐? 이딴 것은 다 하찮은 거고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거다. 왜? 자, 계속 So fragt der letzte Mensch und blinzelt. 최후의 인간은 이와 같이 물으면서 눈을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Die Erde ist dann klein geworden. 대지는 작아졌어. Und 그리고 auf ihr hüpft der letzte Mensch, der alles klein macht.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대지는 작아졌고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그 최후의 인간, 마지막 인간이 이 대지 위에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휘펜,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셔요. 최후의 인간이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가 대지 위를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있다. Sein Geschlecht ist unaustilgbar. 정말 재미있는 wie der Erdfloh. 이러한 종족은 Geschlecht, 최후의 인간의 종족이지. 이런 종족은 딱정벌레와 같이, 벼룩과 같이, 여러분 그런 종류의 벌레들이 잘 안 죽잖아요. 응? 그런 딱정벌레와 같이 unaustilgbar, 박멸할 수 없어. 왜냐하면 der letzte Mensch lebt am längsten, 최후의 인간은 이런 벌레들처럼 가장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근절할 수도 없고 아우스틸겐 할 수가 없는 거야. 박멸할 수가 없는 거야. 멸종시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인간들은 아주 오래 살아. 건강을 또 엄청 생각해. 뒤에 나오지만은 계속 따라갑니다. Wir haben das Glück erfunden. 우리가 행복을 발명해냈다. 우리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 지금 이와 같이 sagen die letzten Menschen und blinzeln, 최후의 인간은 말하면서 눈을 깜빡거리고 있어. 계속 따라가 봅니다. 니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Sie haben die Gegenden verlassen, wo es hart war zu leben.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방을 그들은 떠났어. 맞죠? 살기가 어려운 곳을 떠나. 그래서 살아가기 편한 곳을 찾아다녀 막. 최후의 인간. Denn man braucht Wärme. 왜냐하면 사람들은 Wärme,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Wärme는 뭐겠어? 따뜻함이 뭐겠어? 편안함과 안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쏙 들어오죠. Man liebt noch den Nachbar und reibt sich an ihm. 그들은, 사람들은 또한 최후의 인간들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사랑해. 그리고 그 이웃에게 자신의 몸을 막 문질러. 그래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표상이겠죠, 이것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Den Mann braucht Wärme. 왜냐하면 그들은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특정한 사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최후의 인간. 니체는 그런 인간을 지금 이야기하겠죠. 그죠? 정말 쏙쏙 들어오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더 확실해져. Kranke werden und misstrauen haben gilt ihnen sündhaft. 병이 든다거나 불신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는 sündhaft, 죄로 간주되고 있어. 죄스러운 거야. 죄와 같은 거야. 이들에게 이런 거는. 불신을 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왜 그런지 봅시다. Man geht achtsam einher. 이들은 걸을 때도 achtsam, 조심조심 주의하면서 몸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행동을 상당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Ein Tor, der noch Wiebelsteine oder Menschen stolpert. 그래서 어떤 돌에나 인간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가시고 귀찮고 번거로운 걸 싫어해. 최후의 인간은. 그래서 돌이나 사람들에게 걸려서 슈톨판 비트적거리면서 허우적대는 거, 이런 걸 싫어해. 이런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거, 이런 상황을 피하는 자가 바로 레츠털 맨슈, 최후의 인간. 정말 재미있는 게 또 나. Ein wenig gibt ab und zu. 때때로 약간의 독이 필요해. Das macht angenehme Träume. 왜냐하면 이런 약간의 독은 아주 쾌적한, 유쾌한 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독을 먹고 어떤 즐거운 꿈을 꾸는 거예요. 단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Und viel gibt zuletzt zu einem angenehmen Sterben. 그리고 결국은 아주 많은 독을 필요로 해. 그리하여 아주 쾌적한 죽음에 이르기를 원해. 안락함의 표상 중에 가장 탁월한 표상이야.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약간의 독, 그리고 쾌적한 죽음을 죽기 위하여 많은 독까지도 필요로 해.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인가요? 정말 Man arbeitet noch, denn Arbeit ist eine Unterhaltung. 그래서 이들은 또한 노동까지 해. 여전히 노동도 하는데, 왜냐하면 근데 그 노동은 eine Unterhaltung, 하나의 오락거리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그런 오락거리에 불과한 거야, 노동은. Aber 그러나 man sorgt, dass die Unterhaltung nicht angreife. 사람들은, 이 최후의 인간들은, 마지막 인간들은 이 오락거리가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기는 해. 현대인들도. 마지막 최후의 인간들도. 그런데 그 노동은 그 몸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계속 따라가 봅니다. Man wird nicht mehr arm und reich.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해지지도 않고 부유해지지도 않아.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 이런 양자 다 Beides ist zu beschwerlich. 너무나 성가시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 거야. 이런 것도. 응? 자, 또 한번 봅시다. Wer will regieren? 아직도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Wer gehorchen? 아직도 여전히 복종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지배나 복종, 바이데스, 양자 모두 ist zu beschwerlich. 너무나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인 거예요. 이런 건 다 귀찮은 거예요. 이 최후의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이 평균적 인간이죠. 그죠? 오늘날에. 그래서 kein Hirt und eine Herde. 정말 엄청난 통찰이 나와. 어떤 목자도 없고 단지 하나의 양떼들만 있는 거예요. 비유죠, 그죠? 목자가 양떼나 염소떼나 가축떼들을 이끌고 가잖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최후의 인간들, 마지막 인간들에게는 이런 목자 싫어해. 맞죠, 그죠? 딱 오늘날 우리 모습인 거야. 목자 좋아하고 앉아있네. 꺼져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숭배하는 거죠, 그죠? 목자는 없고 그냥 가축떼들만 있는 거야. 정말 탁월한 비유야. 얘들 will das Gleiche. 그래서 모든 각각의 사람은 동일한 것을 원해. 평등하기를 원하고 동일하기를 원하고 똑같기를 원해. 완전 평균적 인간이지. 하이데거예요. 둘이 슈니틀리히카이트. 세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평균적 인간인 거예요. 평준화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락강으로 또 넘어가면 어떻게 돼? 락강 역시 하이데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있죠. 그죠? 상징계에 의하여. 거기에 인간은 뭐예요? 타자들의 눈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 자기는 없어. 타자들의 눈에 의하여, 그 욕망에 의하여 내가 형성되는 거야. 그죠? 그게 주체인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튀면은 죽여버려. 평균적 사회는 그런 거예요. 거기는 어느 정도 균등해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동일한 부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한 것, 평등한 것을 원하고, 그리고 얘들 ist gleich. 이들 각각은 다, 모두가 다 동일하고 똑같고 평등해. Wer anders fühlt. 그래서 다르게 느끼는 자는 get freiwillig ins Irrenhaus.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가게 돼. 그래서 자기가 이런 동일한 무리들, 평등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뭐야? 다르게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원해서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미셸 푸코 생각나죠? 여기서 약간 니체의 사유를 여러분들에게 또
여기서 선생이 또 중요한 거예요. 니체는 평준화, 평등, 그래서 범용,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맞추는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니체는. 그래서 니체에게 중요한 철학은 초인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자유정신이, 그죠?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그래서 니체는 영국의 공리주의나 행복, 그 다음 민주주의, 심지어 사회주의 다 거부해.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인간도 있어. 니체의 1차 자료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계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자들을 무시하고 귀족주의로 나갔다. 맞아요. 이런 면이 있어.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미 도덕의 계보학에서도 했잖아.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그리고 니체의 귀족주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귀족주의야? 니체의 귀족주의는 책임적 귀족주의예요. 그것도 니체의 일부분이에요. 그런 단어로 니체의 사유 전체를 그냥 도식화시키는 거 엄청난 실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봤잖아. 예도와 더불어서. 그럼 어떻게 미셸 푸코가 그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에서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어떤 방식으로 억압하고 기존 질서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약한 자들을 제압하여 그 타자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미시물리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통찰을 어떻게 끄집어냈어. 참, 질 들레즈가 계보학으로부터 그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분열증을 이용하여 그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은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가 다 뺏어가는 그 자본주의의 욕망을 탁월하게 묘사하잖아. 그래서 노마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럼? 기존 질서의 힘에 그냥 그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한다. 그래서 힘없는 놈은 힘 있는 놈한테 대가리를 숙여야 된다. 니체가 지금 그런 수준이야? 계보학이 그런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억압해 왔는지 문화 속에 들은 그 야만의 역사를 까발리는 거잖아. 그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또한 자라투스트라에도 나타나. 특히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너는 너가 되어라. 이 엄청난 명언이잖아. 그죠? 자라투스트라 제자들에게 배웠으면 이제 꺼져라. 네 삶을 살아라. 네 삶에서 이 가르침을 갖고 네 자신을 창조해 가라. 너는 너 자신이 되라. 이게 핀다로스의 제2 송시로부터 나온 어떤 통찰이 있죠. 그죠? 핀다로스는 그리스 합창시로 유명한 그리스 시인이잖아.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의 귀족의 가치, 그리스의 용기의 가치, 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존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너의 근성을 버리고 이런 면은 배워야죠, 당연히. 응? 그래서 그 귀족주의를 찬양했어요. 왜? 그 당시에 특히
기원전 480년경 이후부터 점점 민주주의로 가잖아. 그러면서 평준화된다고. 귀족주의가 비판받고 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귀족의 가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던 게 핀다로스야. 이 영향이 있어요, 니체한테 당연히.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억압하는지,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지층 속에 숨어있는 그 심층을 까발리잖아, 니체는. 거기로부터 푸코와 들레즈는 다른 방식으로 니체를 해석한 자들이에요. 기존 질서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 폭로하는지 한번 보라고. 이미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 할 때 끝내놨어요, 여러분. 1차 자료 강의. 참조하셔.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니체는 제도화와 도그마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걸 몰라. 귀족주의 역시도 도그마화돼서 그것이 어떤 도식화가 돼갖고 고정돼 버리면 니체는 그거 곧바로 해체해버려요. 그걸 아주 싫어해요. 사회주의가 도그마화 됐을 때 어떻게 됐어? 말은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것이 도그마화 돼서 평등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소수를 위하여 그 제도가 돌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와?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래서 지제과 랑시에르, 바디우는 오늘날도 이 자본주의를 공격하잖아. 민주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이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재설정하잖아요. 철학자는 이 도그마화된. 그래서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주의가 되어서 도그마가 되었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많은 타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래서 계급 없는 사회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그 엄청난 희망을 미래에 갖다 놓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타자들을 억압했냐고. 오늘날 자본주의 가치 역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구태여 지젝이나 발리바르나 랑시에르를 끌어들이지 않더라. 그래서 철학은 도그마를 공격하는 거야. 고정됐을 때. 그것이 타자를, 자유를 말하지만 그 표면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많이 배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인간은 평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가다가 사회를 향하여 나가다가 그냥 인간을 다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이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도그마화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말,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최고 존재자가 죽었다는 것을 통하여 뭐뭐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거기는 빈 공백이 생겼어.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완전한 게 아니야. 뭐뭐 때문에 자유해야 되는지, 뭐뭐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가 없다면 뭐뭐로부터의 수동적 자유는 인간을 또다시 억압하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면은 제대만 하면 뭔가 된다. 군대로부터만 자유로우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제대하고 나서 뭐예요?
뭐뭐를 향하는 자유가 없으면 더 피폐해집니다. 예를 들면 신죽음의 빈 공간에서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져서 좌절하는 그런 걸 말하겠죠. 그죠? 그 좌절로부터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 허무주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 예술가적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인의 가르침의 자유 사상이겠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Er mal war alle Welt ihre. 예전에는 모든 세계는 온 세상은 일에 미쳐 있었다. 정신병원이었다 이 말이야. 라고 자겐 디 파인스텐 und 블린젤러 이 최후의 인간들 중에 가장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는 세련된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눈을 깜빡거린다. 재미있죠, 그죠? Man ist klug und weiß alles, was geschehen ist. 그래서 사람들은 영리해졌어. 그래서 발생한 모든 일을 알고 있어. 오늘날 우리 모습이잖아.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정보를 많이 가지면 이긴다고 생각해. 응? 그죠? 오늘 그래서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야. 되게 영리해. 클루크해. 그래서 엄청난 정보들을 축적하고 쉽게 SNS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컴퓨터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되게 영리해. 조한 만 카인 엔데 주 슈포텐. 그래서 이리하여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을 끝없이 하고 있어. 되게 냉소적이잖아, 그죠? 정말 예언자야, 예언자 니체는. 그래서 냉소를 끝없이 해. 그래서 만 짱크티치 노호. 사람들은 여전히 티격태격하면서 싸워. 그러나 만 별주엔트 지히발트 곧바로 화해해버려. 그 이유는 존스트 펠 디엘프트 에스텐 마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화해하지 않으면 이 말이겠죠. 그러면 위장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평균적 인간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한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또 나옵니다. Man hat sein Lichtchen für den Tag und sein Lichtchen für die Nacht. 사람들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자신들의 소소한 쾌락을 갖고 있어. 이건 의역하면 뭐야? 낮은 낮대로 잘 즐길 줄 알고 밤은 밤대로 또 잘 즐길 줄 알아. 현대인들은. 이 최후의 인간은. Aber 그러나 man erlt die Gesundheit. 이런 최후의 인간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건강을 존중해. 그래서 즐길 줄도 알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멈출 줄도 알아.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 오늘날. Wir haben das Glück erfunden. Sagen die letzten Menschen und Blinzeln. 우리가 드디어 행복을 찾아냈다. 우리가 드디어 행복을 발견했다. 발명해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최후의 인간은 눈을 껌뻑거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니체가 진단하는
최후의 인간의 모습인 거야. 응? 참 정말 하이데거의 세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정말 유사하죠. 그죠? 응? 그래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적절하게 건강을 생각하고 행복이란 이런 거야 임마 이러면서 남한테 훈계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 모습인 거야. 응?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Und hier endete die erste Rede Zarathustra's, welcher Mann auch die Vorrede heißt.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머릿말이라고 부르게 될 폴레데, 서문, 선이라고 부르게 될 자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이 여기에서 끝났어. 이 최후의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 계속 따라가 봅니다. Denn an dieser Stelle unterbrach ihn das Geschrei und die Lust der Menge.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군중들의 게슈라이, 고함 소리, 그리고 군중들의 루스트, 환희, 기뻐 외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그를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 환호하는 소리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연설을, 설교를, 자기 말을 중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Gib uns diesen letzten Mensch, o Zarathustra, riefen sie, mach uns diesen letzten Menschen. 자, 우리에게 오 자라투스트라여, 우리에게 이 최후의 인간을 주소서 라고 그들은 소리쳤고, 또 우리를 이 최후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비웃는 거예요. 응? 뒤에 보면 더 명백해서 조생캔 비열 디얼된 위벌 멘션.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너에게 초인을 선물하겠다 이거야. 그래, 우리 네가 말하는 최후의 인간이다. 우리를 최후의 인간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우리와 같이 우리가 최후의 인간이라 그러면 네가 거기에 대립되어 있는 초인을 설정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 우리는 최후의 인간이 좋다. 네가 말하는 초인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응? 우리를 최후의 인간으로 자족하게 놔둬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네가 그렇게 설교하는 그 초인을 선물하겠다 이 말이야. 경멸 중에서도 최고의 경멸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네가 말하는 그 초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Und alles Volk jubelte und schnalzte mit der Zunge. 그리고 모든 군중은 환호하면서 혀를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롱했다 이 말이야. 자라투스트라를. Zarathustra aber wurde traurig und sagte zu seinem Herzen.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슬퍼졌고 그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 이 말을 하면서 이제 5절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눈이 막 엄청 내립니다. 지금 영하 한 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 4도. 자, 다 왔습니다. 뭐라고 슬퍼져서 말하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지페얼슈테 미힌 니히트.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Ich bin nicht der Mund für diese Ohren. 나는 이 사람들의 귀를 위한, 이들의 귀들을 위한 입이 되지 못하는구나. Zu lange wohl lebte ich im Gebirge.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산속에서 살았다. Zu viel horchte ich auf Bäche und Bäume. 나는 너무나 많이 개울 소리와 겨울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소리와 보이며 나무가 살랑거리는 그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구나. Nun rede ich ihnen gleich den Ziegenhirten. 이제 나는 정말 재미있는 비유야. 이제 나는 염소를 치는 자들과 같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구나. 염소치기와 같은 자들에게 나는 말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참.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Unbewegt ist meine Ziele und hell wie das Gebirge am Polmittag. 나의 영혼은 그럼에도 동요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동요하지 않고, 그리고 오전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전에 있는 산과 같이 나의 영혼은 청명하다. 나의 영혼은 청명해. 이러면서 말하고 있어. 깨끗하고 청명하고, 아침산, 오전산이 주는 그 쾌활함을 나의 영혼은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이야. Aber sie meinen, ich sei kalt und ein Spötter im furchtbaren Spessen. 그러나 그들은 내가 차갑고 무서운 장난을 가진 조롱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내가 차가운 조롱자, 그래서 무서운 농담이나 하는 그러한 조롱꾼이라고, 차가운 조롱꾼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Und nun blicken sie mich an und lachen.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 Und indem sie lachen, hassen sie mich noch. 그리고 그들이 웃음으로써 그들은 나를 또한 미워하고 있어. Es ist Eis in ihrem Lachen.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는 얼음이 들어있어. 얼음장과 같은 냉소가 그들의 웃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장갑을 벗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십시오. 추스.